번째 코너 TV 동물병원에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려견의 일상을 위협하는 침묵의 병, 바로 뇌수막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순한 피곤함이라 생각했지만 반려견의 머릿속에선 이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려견도 뇌와 신경계에 생기는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TV 동물병원, 오늘은 치명적으로 다가와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반려견 뇌수막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뇌수막염, 말 그대로 뇌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가 아주 민감한 부위여서 이곳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큰 질환입니다. 오늘은 이 뇌수막염은 왜 생기는지, 또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어느 날 경련 증상을 보여 내원했다는 반려견 히로. 병명은 뇌수막염이었습니다. 네, 히로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히로는 올해 몇 살인 건가요? 11살입니다. 11살? 그렇구나. 히로가 처음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언제 어떻게 이 증상을 발견을 하게 되셨나요? 2주 전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 코 고는 소리처럼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등을 누워가지고 완전 사지가 하늘로 뻗어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는데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1살이면 11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내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지셨을까요? 예, 지금은 뭐 그날 바로 병원에 와가지고 네. 치료받고 하루 입원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그런 증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말하지 못해 더 아픈 반려견의 뇌수막염. 이동환 수의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히로는 발작 증상은 좀 어땠을까요? 발작은 없었어요. 이번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체중 좀 빠지고 그리고 휘청거린다고 하셨던 거 잘 넘어져요. 이제. 아직도 여전히 잘 넘어지고 있고요. 컨디션 같은 건 괜찮아요? 진짜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좀 없고. 예. MRI 결과 오른쪽은 왼쪽 사진을 기반으로 염증 부위만 영상화한 건데요. 하얗게 보이는 염증이 여러 군데에 있음을 알 수 있죠. 히로는 다발성 뇌수막염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히로가 진단받은 병이 뇌수막염이잖아요. 네네. 이 반려견의 뇌수막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강아지 뇌수막염은 뇌랑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주로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성 질환은 내가 예방을 한다고 해서 다 막아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뇌수막염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보행실조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신경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치료도 가능한 거겠죠? 아쉽게도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가 알려져 있지 않는 난치성 질환에 속하고요. 평균 생존 기간은 대략 1에서 2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평생 투약을 통해서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먼저 호흡기 문제나 폐감염은 없는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흉부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복부 초음파를 진행하는데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의한 복강 장비의 손상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혈중 유효 농도 검사와 간과 콩팥 등의 장기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희로 검사 다 끝나고 나오셨는데 희로는 어떤 검사 받은 건가요? 현재 희로가 먹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약물의 농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검사, 그리고 그 약물에 의해서 혹시나 다른 장기 부전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를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희로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한 가지 예상했던 결과이긴 한데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기는 해요. 이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희로가 현재 먹고 있는 고농도의 약물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간 수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약물 농도를 점차 조절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의 뇌수막염은 단기간의 치료로 끝나지 않는데요. 보호자의 관심과 꾸준한 약물 투여 및 치료가 뇌수막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 자체의 치료는 아니긴 하지만 질병의 원인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발작과 같은 증상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희로 같은 경우는 또 안타깝게도 동거견인 7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2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똑같이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네. 평균 생존 기간이 1, 2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이도 지금 2년 넘게 발작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희로도 좀 그렇게 잘 치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뇌수막염이나 뇌염, 척수염과 같은 신경계 질환들은 증상이 모호하거나 다른 병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원인을 찾기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희로가 받은 검사들은 뇌수막염의 원인을 찾고 다른 병들과의 감별 진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뇌 척수액 검사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뇌수막염은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치료는 물론이고 완치가 아닌 평생 관리가 숙제입니다.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과 약물 복용으로 발작 빈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올바른 치료법입니다. 네, 희로 오늘 검사 무사히 잘 끝내고 나왔어요. 네. 이번에 용량 조금 내려서 나갈 거니까 약 잘 먹여주시고 먹이시면서 또 발작 발생했는지 그런 거 기록 좀 잘 해주시고요. 흥분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론 과하게 향진된 면역을 낮출 면역 억제제와 항경련제, 위장관 보호제와 간 보호제를 처방합니다. 희로야. 아침 저녁 구분 없이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시면 되세요. 우리 희로 약 잘 챙겨 먹고 건강해질 일만 남았네요. 확실히 희로가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밝아진 게 보여서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아버님은 이 검사 결과 듣고 나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뭐 많이 안도가 되고 네.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안 아프게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진 희로랑 같이 꼭 하고 싶으신 그런 일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평소처럼 활발하게 희로가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프고 나서 힘이 빠져가지고 약한 모습 보니까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강아지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치워주고 물릴 수 있는 만큼 입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5분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내원합니다. 증상을 영상 촬영을 해둬도 좋고 발작 후 혼란기엔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둡니다. 오늘 알아본 뇌수막염은 언제든 또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무심한 하루가 반려견의 병을 키운다고 하죠. 강아지가 평소보다 많이 자거나 고개를 기울이거나 혹은 발작을 일으킨다면 절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셔서 신경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치료를 받는 것이야말로 반려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은 평온한 일상을 급습하는 반려견의 뇌질환, 뇌수막염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TV 동물병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TV 동물병원 만나고 왔습니다. 만약 반려견에게 발작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먼저 다치지 않게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지체 없이 동물병원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반려견이 목을 아파하거나 혹은 움직임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먼저 섣불리 만지면 안 되겠고요.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